자, 상가를 보시면요. 상가는 두 번 이상 나온 적, 두 문제 이상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문제만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갑은 울서울 서울특별시 소재 X상 가물을 2003년 6월 1일 보증금 4,500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우리는요, 법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판례는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렇게 다음날 0시부터. 그런데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등록증 교부 그건 안 돼요. 법에는 신청. 대법원 판례는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이러면요, X건물에 청권 보존의 가등기란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2023년으로 바꾸세요. 2023년요. 2023년 4월 6일 날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19일 날 본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하죠. 순위는 여기는요. 여기 임차인은 6월 1일이죠. 6월 1일이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가등기가 4월 6일 날 가등기가 되죠. 가등기요. 그 다음에 여기 6월 1일 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6월 19일 날 본등기죠. 본등기 하게 되면 6월 19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소유권이요. 우리는 언제부터요? 순위는 어디로 가죠?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이하의 권리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요. 누가 더 우선해요? 본등기를 비록 늦게 했지만 6월 1일부터 늦게 했지만 소유권 취득은요. 그런데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요. 여기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갑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요.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과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을 사용했다. 그럼 공장은 상가가 아니에요? 공장은 상가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창고나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것은 상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판단하냐? 실지 용도. 실지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영업이 이루어졌다. 영업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상가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도금공장인데요. 도금공장인데 공장이 20평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잖아요.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옆에다 놔두고요. 여기는 사무실로 쓰고요. 여기는요, 영업을 했다면 물건을 판매했어. 그럼 이것을 이 공장도 여기 공장에서 뭘 지금 하고 있죠?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상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이다. 영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 건물임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냐 안 받냐? 공장이나 창고라든가 물류센터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영업이 활동이 이루어지냐? 그걸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25년 3월 1일에 만료된다. 여기를 좀 보죠. 2023년 6월 1일이죠. 6월 1일이니까 만약에 주택의 경우는 몇 년이죠? 2년이지만 상가를 몇 년으로 보죠? 1년으로 보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1년으로 보는 거잖아. 1년. 그래 여기는 25년으로 봤다 이 말은 몇 년으로 지금 봤다는 거예요? 2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주택에서 그렇지 상가에서는 몇 년이다? 1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2024년이 되겠죠? 4번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하죠. 그럼 경과실로 파손하면은 갱신을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못한다 틀렸죠? 언제 못한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과실로 파손하죠. 그럼 뭐를 못한다?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5번요. 보증금 이외에 월세 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보증금 빼고 월세 60만 원. 그럼 여기 봐봐요. 보증금 지금 4,500이죠. 그러니까 월세 60만 원이면 6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100을 하면 뭐가 된다? 6천이 되죠. 6천이면 여기가 얼마죠? 4,500에다 6천이면 1억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500. 알겠죠? 그래서 참 일단 가본 보증금 중 2,200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게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는 얼마죠? 6,500에서 2,200까지죠. 이때 6,500이라는 것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을 때 6,500 이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금 얼마죠? 60만 원은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 되죠. 보증금 4,000이 있어 4,500이죠. 1억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상가의 경우는 항상 월세도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 그런데 주택의 경우는
보증금은 빼, 아니 월세는 빼,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 그런데 상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따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주택과 상가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15번은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03, 서울이죠. 서울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얼마, 환산 보증금 얼마가 돼야 돼요? 9억이죠. 240만 원에다 곱하기 100을 해야 돼. 100을 하면 얼마다? 2억 4천이죠. 2억 4천이고요. 여기는 보증금이 얼마죠? 3억이죠. 그러니까 5억이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주택은 이런 것이 없어.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곱하기 100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산 보증금을 정해야 돼요. 갑이 몇 기를 연체했죠? 몇 기? 3기. 3기를 연체했죠? 3기를 연체한 경우는 갱신 요구로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기 참여의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2번 임대차 임대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죠. 그럼 몇 년이다? 1년이죠. 최소 1년. 주택은 몇 년? 2년.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한다. 그러니까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 다 틀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달라요? 자요, 이제요. 우리가 저당권 봐봐요. 저당권.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전세권을 먼저 볼까요? 전세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금요 2억이에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죠. 전세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바로 그냥 뭐 할 수 있죠? 바로 경매를 청구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죄송해요. 여기 지체되어 있단 말을 내가 너무 빨리 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이걸 뭐냐면 여기 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차가 전세권이 종료되면 여기는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인도 플러스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을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지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지체하려면 뭐냐? 목적물을 먼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1번.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그 다음에 이 갑한테요. 전세금 반환을 청구를 해. 2번. 그런데 전세금은 안 줘. 3번. 이것을 뭐한다? 지체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다? 4번으로 뭐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반대 급부를 먼저 이행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전세금 안 준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세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경매를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는요 여기 보증금이 2억이 있다 이 말이죠. 2억 있으면 임대차가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는데 보증금 반환하지 않죠. 그럼 뭘 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죠. 이 판결문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집행권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지 임차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전세권은 전세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먼저 자신의 반대급부, 이걸 반대급부라고 그래.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임차권은 임차권으로 경매를 청구를 못해요. 임차권으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권으로는 경매를 청구를 못하고 뭐로만 경매를 청구한다?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청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뭐다? 경매를 청구할 때는 이 을은요 이사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이사 가지 않고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지 않고? 이사 가지 않고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청구한다. 그러면 건물의 명도 의무, 건물 명도 의무, 명도표가 있어 없어? 없죠? 명도 의무는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그럼 틀렸어. 집행 개시가 뭐죠? 경매 개시의 요건이다. OX, X.
그 집에서 뭐 하면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4번은요. 갑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알죠? 전속해야 돼. 5번 보증금이 전액 변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죠? 전액 변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아까 우리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랬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가 됐는데 내가 보증금을요 다 못 받았어. 이런 봐봐. 이건 틀려. 이거 봐봐. 갑이 있고요. 여기 A가 임차인이고요. 여기 B가 저당권이고요. 여러분 C가요 임차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보증금 경매가 되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 임차인이. 그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저당권 밑에 있는 사람이죠. 저당권 밑에 있는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못 받아도 소멸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못 받아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 대항력 있는 말은 말소기준권보다 그 위에 있는 임차인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증금이 전액 변되지 않는 한 경매가 돼도 임차권은 전속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여기가 있잖아요. 대항력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되지 않는 한 경매가 됐다고 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한 것으로 봐? 전속하는 것으로 봐.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조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재밌는 말 봐봐. 이때 손해배상을 언제 청구하냐? 방해 행위가 뭐한 날부터? 종료한 날부터. 그럼 큰일 나.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예요. 여기서 뭐가 아니다? 방해 행위가 종료.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 몇 년이다? 3년이지. 이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3개월 그러면 안 돼. 하도 3개월이 많아가지고 3개월 그러면 안 돼. 3년이다. 시효는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 재책기가 아니고 소멸 시효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임대차가 종료할 부터 3개월이 아니고 3년이고 재책기가 아니고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나올 거예요. 정답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이요. 틀린 옳은 것은 그랬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일자 틀렸죠. 확정일자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여러분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상가는 주택은 뭐라고? 전입신고. 상가는 뭐라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이 말이죠. 확정일자에서 뭐가 된다?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상가를 하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업자 등록을 대상으로 하면 영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안 되는 거. 종종사무실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영업한다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영업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알겠죠? 종종사무실 교회 이런 것은 영업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동창회관 아니죠? 그런 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가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OX? 1년 미만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1번 틀렸죠. 3번 틀렸죠.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책이 몇 기다? 2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몇 기가 된다? 3기가 돼. 3기 2기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은요. 권리금 회수 방해에서 또 나왔네. 권리금 회수 방해는 뭐가요? 그 방해 행위가 있는 날부터 몇 년이다? 3년. OX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가 만 날부터? 종료.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고. 임대차가 종료. 방해 행위가 있는 날이 아니고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 몇 년? 3년의 소멸시효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그러면 18번은요. 갑이 2022년 10월 10일 을 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이죠. 봐봐. 이미 10억 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서울시가 9억이에요. 환산 보증금이. 그럼 이미 10억이죠. 10억이 딱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 적용 못 받는 거 다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다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못 받는다?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 9억을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항력. 또 뭐? 아이고 무슨 모르겠어요. 대항력 있고 그다음에 권리금 있죠. 권리금.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할 수 있죠. 몇 년요? 10년. 그러니까 몇 기 연체요? 3기. 3기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3기. 알죠? 3기. 또 있는데 하나. 표준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갱신 요구할 수 있고 10년이고 3기 연체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9억이 넘어도 적용이 돼요. 적용 안 되는 거 있다. 더 중요해. 적용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속기간 있죠? 전속기간 1년 보장 안 돼요. 아니고 우선 면적권 인정 안 돼요. 우선 면적권. 최우선 면적권 인정돼야 안 돼요. 최우선 면적권 인정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돼요. 알죠?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1번 갑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 이거 되죠? 아까 우리 말했죠? 10년 보호되죠? 아까 우리 9억이 넘어도 뭐는 된다 그랬어요? 대항력이 되고 권리금 되고 10년 보장되고 알겠죠? 갱신 요구되고 그 다음에 3기 연체할 때 해지할 수 있고 표준계약서 작성 이런 게 된다고 그랬죠? 갑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 6개월 전속기간은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 원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몇 년을 보장해야죠? 1년. 근데 이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1년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6개월로 정했다 그러면 갑도 을도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전속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망으로 본다. 갱신된 것으로 본다. 4번은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의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되는 거 몇 가지 하라고 그랬죠? 뭐가 안 된다? 임차권 등기명의 안 된다. 전속기간 안 된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안 된다. 알겠죠? 차임 증감 청구가 그런 것도 다 안 돼. 5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고.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차임 증감 청구권 이런 것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5번이에요. 자 19번은요.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데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누가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이 몇 개월 동안?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가요?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1년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 알죠? 1번 틀렸죠? 그래서 이때는요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을 해야 돼요.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어 없어? 없죠? 이때는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알겠죠? 봐봐. 재밌는 거 봐봐. 여기 누가 임차인했어? 임차인이 주선했죠? 여기 임대인이 선택했죠. 임차인이 주선을 못하니까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임대인한테 묻지 않고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임대인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건물주 열 받잖아요. 내가 임차인이 못 데려오니까 내가 사람을 데려왔더니 갑자기 둘이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열 받아서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너희는요 임차인이 주선한 누가 주선해서 임차인이죠.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가지다? 세 가지. 어디? 니은, 디귿, 니을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알겠죠? 6개월 아니고 1년 6개월이죠. 자, 옳은 것은 그랬죠? 자, 1번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체결하려는 자. 아직 이 사람 뭐다? 이 체결하는 자를 뭐란다? 신규 임차인이죠? 신규 임차는 아직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없이도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안 돼요.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는 뭐죠?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 다음에 이 집에 지금 몇 명이 월세를 살고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그럼 중대한 과실 파손은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때는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 없어? 갱신 요구를 하면은 갱신을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요구는 할 수 있어. 요구는 하는데 갱신을 뭐 할 수 있어? 거절해. 갱신을 거절한단 말이죠.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 해소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갱신을 나는 뭐 할 수 있어? 거절해.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도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하고 권리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면 권리금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권리금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가 몇 년이다? 10년. 10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죠?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관할 세무서에, 맞아요? 건물 소재지, 여기 봐봐.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어디에다가?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5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몇 년이다? 1년이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죠? 몇 개월이다? 3개월. 3개월이니까 즉시 틀렸죠. 즉시 소멸한다. 틀렸다. 3개월이다. 주택하고 상가가 똑같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은요.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봐봐.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요. 그래서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 대항력이 있는 것, 폐업했다. 폐업하면 안 돼. 그럼 없어져요. 을이 폐업 신고했죠? 그럼 없어져요. 그런데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있어. 새로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서는요,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우리 아까 말했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기억나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줬는데 을이 다시 병한테 전대차를 했죠. 병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죠. 그러면 신청을 하면 누구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을에게. 을을 무슨 점유다? 간접 점유. 간접 점유한테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적법하게 전차하여 그 다음에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누구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을에게. 그래서 을의 임대차가 제3자 대항 효력 대항력이 있는 것,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아마 여러분요, 여기 아마 문제가요, 아마 뭐 복수정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답이 뭐 디귿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요. 아니죠. 그건 필요 없고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저거는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여기 지금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했잖아. 아니요, 다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이것이 폐업 신고를 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어. 대항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복수 정답을 한 거예요. 대항력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어졌죠. 다시 했으니까 다시 있죠. 그 다음날 0시부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갑은 202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울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이죠. 월세 500만. 인생 끝났네. 보증금 5억이죠. 5억에다가 뭐죠? 월세가 500이면 500 곱하기 100을 해야죠. 500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억이죠. 5억이잖아요. 이거 5억. 5억에다 5억 더하면 10억이죠. 그럼 10억이면 아까 우리 했던 거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일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요. 10억이니까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것, 그래도 적용되는 거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 권리금이 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갱신 요구 몇 년을 보장한다? 10년을 보장한다. 3기를 연체하면 뭐가 된다? 쇠지 청구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말이죠.
자,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암경이 더 빠를 수도 있어. 알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대항력만 돼. 최우선 변제 안 된다. 전속기간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더 많네. 하나 더 알아. 안 된다. 차임 증감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별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위 계약은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금융 임차보호법 제4조 규정. 확정일자 부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예요?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우선 변제는 안 된다고 알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큰일이죠. 이번요,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죠?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것도 아마 정답이 잘못된 걸로 돼 있어. 계약 내가 지금 바꾼 거예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임대인은 뭐 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갱신 뭐라고 돼 있냐? 다음 아래 사항에 있을 때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 말은 임차인이 갱신은 요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구를 하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것도 그때는 틀린 걸로 돼 있었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이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체 차임은 누구한테 지급을 한다? 을에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을 소유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을이고 이게 갑이죠. 갑인데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때 내가 이기를 연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은 누구한테 연체 차임을 지급해야 돼? 을에게 병한테 하죠. 만약에 병이 그것을 넘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병이 주장하려면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이렇게. 그래 우리가요, 주택이랑 상가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한 가지 좋다고 하면, 공부할 때는 여러분 주택임차 같은 경우는 4시간 걸려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요, 너무 단순한 것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적당히 주택임차를 알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종시죠? 여러분 세종시는요,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렵죠. 이게 갑자기 세종시가 나와버리면, 세종시 그래버리면 이것이 어디가요? 5억 4천이죠. 환산 보증금이요. 5억 4천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보증금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6억이니까 이미 인생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월세는 또 100만 원이네. 또 곱하기 100을 해야죠. 그럼 얼마가 돼? 7억이 돼요. 7억이.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세종시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적용되지 않으니까 지금 뭘 지금 따져야 돼요? 첫 번째, 권리금 된다. 그 다음에 대항력 된다. 갱신 요구 된다. 10년 보장된다.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된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안 된다. 존속기간 안 된다. 차임 증감 청구 이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1번은요, 을이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뭐는 생긴다? 대항력은 있다. 뭐는 없는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없는데, 을이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일자 받아.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은 이게 이제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집받지 않은 감염병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1급 감염병 있죠? 코로나요. 코로나로 지금 한국 같은 것은 집합 제한하고 집합 금지도 당했고요. 집합 제한도 당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 가림막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모두 10명 이상은 못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2주간인가는 집합 금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집합 제한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30평 면적에는 10명 이상 못 들어와요. 알겠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총 3개월 이상 받으면서 봐서 경제 사정이 있죠. 그걸 폐업했죠. 폐업하면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기간을 내가 4년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요, 이 집합 제한하고 집합 금지를 3개월 이상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 나가겠다 할 수 있어. 그럼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나간다. 해지하죠? 그러고 나서 플러스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4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